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년 전에 지하수 오염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광주 광산구와 광주시 모두 이를 알고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광주 하남산단의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신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페인트 제거제와 농약 등에 사용되는 TCE는 기준치의 466배, 드라이 클리닝이나 금속 부품 세정제 등에 이용되는 PCE는 2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들은 흡착이 적고 불연성 무색액체의 특성을 가진 유독성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단 근처인 이곳 풍영전천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를 받아본 광주시와 광산구는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흘렀을 가능성에도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안동 지형은 서고 동저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주거지역으로 모든 지하수 흐릅니다. 광산구는 지난 2년 동안 보고서를 방치해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알리는데도 소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수 문제점을 인식해 세금 10억 원을 들여 보고서 용역을 진행해놓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칙적으로 지하수 관리는 자치구에서 할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수를 측정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기초단체 구청 관리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광주시와 광산구는 수안지구와 하남산단 일대에 지하수 검사를 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산구는 왜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광산구 일대 지하수 검사에서 발암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보고서의 지하수 검사는 지하 30m 부근에서 이뤄졌고 최근 광산구의 검사는 지하 100m 부근인 만큼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비 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광주시와 구청은 재정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시와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광주 시민은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의 민생회복 쿠폰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 그리고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돼요. 근데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광주 시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을 주려면 모두 3,98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채우도록 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399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광주시는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자고 자치구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2조 원이 넘어 채무 비율이 높은 데다 전국 대부분 시도들이 분담률을 5대5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5개 자치구들도 재정 부담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보다도 지방세 수입이 적은 현실 때문에 8대2로 광주시가 조금 더 부담해주길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감세 정책에 의한 그 어려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예, 앞으로 그 시하고 자치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 결정은 17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분담률과 관련된 논의는 광주시가 구청의 요구대로 8대2를 수용하거나 5대5로 가면서 추후 구제정을 보완해주는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문제인 건 비단 소비 쿠폰만은 아닙니다.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 주는 수당에 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개인별로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명예수당 지급액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서 유공자들의 박탈감도 심합니다. 임재은 기자가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94이 된 강대봉 씨는 19살의 포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으로 청력을 잃었고 늦은 나이에 공장에 나가 생계를 꾸렸지만 사고로 한 팔마저 잃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명목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55만 원,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보태주는 15만 원 남짓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입입니다. 도움이 되죠. 그걸로 먹고 살아죠.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왜 광주시는 작게 주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냐. 많이 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줘. 참전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 유공자에게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지난 2002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수당을 지급했지만 생계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로 예산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는 곳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많게는 50만 원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광주는 15만 5천 원, 전남은 17만 원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달 44만 원까지 주는 충남 지역과 비교하면 3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전쟁에 참전했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당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유공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 상황을 공개해 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돈은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광주시도 지급액을 더 올려보려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전국 평균을 따라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가 조금 더 매칭 부담을 올려주면 전체가 좀 늘어나겠는데 그래서 자치구와 합의한 것이 3만 원에서 5만 원 단계적 인상을 국회에선 참전 유공자 수당은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시장 논리로 환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참전 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다. 이제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 월남전 유공자는 75세를 넘겼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남 무안에 있는 한 교육원 건물에 금이 가고 침하까지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건물로 긴급 이전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는 인근 호남 고속철도 발파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폭 2cm가량의 균열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벽은 물론 바닥 곳곳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집안 치마로 땅과 건물 사이에는 3cm가량의 단차가 생겼습니다. 건물이 내려앉으면서 보시다시피 창틀이 뒤틀리고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잠기지 않은 문인데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대학생과 교직원 등 30여 명이 비행 교육원으로 사용해 오던 곳. 위험을 느낀 학생들의 호소에 학교 측은 인근 다른 장소로 교육원을 긴급 이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이던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쯤 갑자기 굉음과 함께 강의실 내부 벽에 금이 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 건물주가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한 결과 옥상에 생긴 균열을 포함해 치마, 문틀 변형 등 건물 안팎 130곳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에서 어떤 터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있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고, 듣기로는 이렇게 좀 우지직 이런 쿵 이런 소리가 들렸다. 건물주 측은 이 같은 현상이 인근에서 이뤄지는 호남 고속철도 발파공사 탓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무안군 일대에서 나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를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측은 철도공사 현장이 건물로부터 불과 60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깊이 30m 지점을 발파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건물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도 균열과 치마의 원인을 인접건설공사의 지속적인 발파 진동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해당 건물에 공사 전 이미 균열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발파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입장, 건물주 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보물 같은 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단 한 가구만 사는 섬, 여수 금죽도 이야기인데요. 이웃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금죽도에 남아 아름다운 섬을 지키며 살고 있는 노부부를 김단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작은 낚싯배가 여수 바다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합니다.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를 지나 20분 정도 달리자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다른 섬들과 달리 홀로 떨어져 있는 섬 금죽도입니다. 한때 20여 명이 거주했던 금죽도에는 현재 70대 노부부 한 가구만이 남아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섬을 지키는 유일한 파수꾼 부부 김채봉 씨와 정순희 씨. 김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 곁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2005년 고향인 금죽도로 돌아왔습니다. 4명이서 오붓하게 살았던 것도 잠시 아버지를 먼저 보낸 뒤 어머니는 치료 때문에 거처를 육지로 옮겼고 부부만 섬에 남았습니다. 일이 이제 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가 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왔죠. 잘 여문 옥수수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옥수수밭 옆에는 깨가 자라고 있고 자두나무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업이 주된 생계수단이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옥수수하고 들깨하고 고구마하고 지금 현재는 갈라먹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섬을 덮은 대나무가 금빛으로 반짝인다 해서 이름 붙여진 금죽도. 지금은 소나무가 더 많은 솔섬입니다. 군데군데 재성충병에 걸리긴 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만큼 자연이 잘 보존된 천혜의 섬이기도 합니다. 도선도 태풍을 막을 방파제도 없고 태양광에 의존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섬이지만 노부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불편함 안 느끼고 살아요. 주민들이 모두 떠나 무인도로 전락하는 섬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년 넘게 꿋꿋이 섬을 지키는 노부부가 섬 생활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억 5,800만 달러, 수입은 1.7% 감소한 37억 6,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억 9,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며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14.6% 줄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리백 공장을 추진합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광주 공장 등 오토랜드 3곳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해 전태 사업장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를 연간 61기가와트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최근 국내 사업장 가운데 최초로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1215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한국 남동발전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왕복 4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9살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주택 등 438세대 전기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농업법인 전수조사로 농지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983곳을 전수조사해 114곳에서 불법 부동산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등 106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체 개발한 조사 기법을 바탕으로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